여기에 엘리케 감독의 무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데요. 다른 선수들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로테이션에 가깝지만 이강인의 경우 윙부터 중앙, 제로톱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으로 고르게 기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선수의 폼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SG 선수 출신의 해설자 그레이즈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서 반대발 역발, 윙어로 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가 오른쪽서 뛰면 왼발잡이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서 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엘리케 감독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른 우스만 덴벨레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우측 윙어 기용은 어디까지나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부진할 때 교체 카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에너지를 의심하지 않지만 중원이나 제로톱으로는 뭔가 제 역할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감독이 원하는 패스 루트에 잘 적응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케의 이강인 시프트에 대해 페이즐리는 뛰어난 선수로 축구 지능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포지션으로 기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수 본인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좋은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이려면 선수가 특정 포지션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유벤투스는 내년 1월 랑달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단은 무아니가 악몽 같은 PSG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생 프랑스 국적의 무아니는 전 유럽이 주목하는 공격수였는데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고 일찍이 유럽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2022년도 시즌인데요. 그는 공식전 46경기에 출전해 23골 1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그 기록만 한정해도 32경기 15골 14도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시즌에 앞서 PSG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구단인 PSG는 국가대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9,500만 유로 약 1,423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금액만큼 기대도 컸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아니는 2023년도 시즌 40경기에 출전해 9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이라는 점에서 한 시즌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올 시즌 역시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PSG는 올 시즌에 앞서 지난 수년 동안 구단 최다 득점자로 활약한 바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시즌 초반 무아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무아니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익숙해짐에 따라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아니의 현재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벤투스를 필두로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인데요. 메세는 무아니의 최대 몸값을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아니가 PSG의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계속해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멀티성을 칭송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에서 툴루즈를 상대하는데요. 현재 PSG는 9승 2무승점 2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엘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팀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툴루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이강인은 당신이 선호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뛰고 있다.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투입하기를 선호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말했지만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이는 멀티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기에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멀티 자원을 만드는 것이 PSG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각 포지션마다 이러한 선수들을 2명씩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PSG에 입성했습니다. 시즌 도중 아시안컵의 차출로 팀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과 우측 윙어, 심지어는 폴스9 위치로 경기를 소화하며 엘리케 감독이 언급한 뛰어난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6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11라운드 앙제전에서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날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89분 동안 홀로 2골 1도움을 올려 팀의 4대2 대승의 절정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허정무전 이사장은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델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 이사장의 등장은 일단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닭이 함께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앞세워 축구인의 단합을 촉구한 허 전 이사장은 공정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지역 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 등을 앞세워 체계적인 축구협회를 만들겠다고 간주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다. 10여일 전 출마를 결심했다. 축구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느냐,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누군가는 축구인을 대변해서 반드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사명의식으로 나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투명하고 상식에 맞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됐으면 한다라며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천안종합축구센터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그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다. 이런 문제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자랑스럽지만 조성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파악해서 대책 세워야 한다라며 이전에 활용했던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되살려 이원화 사용의 필요성을 간주했습니다. 당선되면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함께 이뤄냈던 박지성, 이영표 등의 행정 참여를 반드시 권하겠다는 허 전 이사장인데요. 그는 축구협회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은 보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있다. 해외에서 경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그들은 바쁘다.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감 갖고 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극 중용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캠프도 꾸리지 못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면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겠다. 다만 축구인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한국 축구 위해 마지막 헌신하고 내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약 중임을 맡으면 제대로 해보겠다. 저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 후진 똑똑하고 해외 경험 있는 후배 축구인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해놓을 길을 다지겠다. 모든 축구팬이 긍정할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음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 등이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